자, 여러 가지 작품을 좀 몰아서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힘들긴 한데, 자, 시는 사실상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오래 설명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짧게 짧게 설명할 테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, 자,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시를 쭉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, 뭘 이야기하는지를 먼저 추론해 보시고요. 그리고 저랑 같이 하나하나씩 해석을 하면서 아,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,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,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라고요. 자, 이번에 볼 작품은 산속에서 나희덕. 자, 수필로도 좀 몇 개 나와 있는 반통의 물, 여기 있네요. 수필집 반통의 물.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던데, 자, 기본적으로는 시인이고요. 자, 산속에서. 자, 이 작품은 본인의 어떤 자전적인 경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시입니다. 자, 내용에 들어가 보면,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.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. 자, 길을 잃은 사람, 특히 산 같은 데에서 길을 잃었을 때, 산에서 해지구선 산에서 길 잃으면 죽어.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, 깜깜해. 뭐 달빛 이런 거 없지. 깊은 산 중에 무슨 달빛이야. 예전에 차로 운전하다가 어떤 산에 길을 잃었는데 진짜 헤드라이트에 길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되게 무서워요. 왜냐면 가로등도 없지. 게다가 시골 사람들은 이렇게 뭐 랜턴 같은 걸 켜고 걸어 다니지 않고 그냥 걸어 다니기 때문에, 막 운전하고 가다가 라이트에 갑자기 사람이 비치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. 멀리서 이런 불빛이 딱 비친다면 엄청난 이제 희망이 보이는 뭐 그런 따뜻함, 이렇게 표현하겠죠. 어쨌든 길을 잃은 길을 잃었다라는 거는 어떤 이제 시련 또는 뭐 고통, 절망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따뜻함의 불빛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 라는 거죠. 자, 중요한 시어는 체크해 놓고 갑시다. 불빛. 자,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불빛의 따뜻함의 어떤 느낌,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해보고 이런 느낌을 적은 거라고 보여지고요. 두 번째는, 자, 막무가내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. 자, 요거는 여기에서 이제 연장되면서, 자, 어둠 속에서 어떤 누군가와 손을 잡고 있다는 게 엄청난 위안이 된다. 좀 혼자 고통받는 것보다 당연히 한 명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게 큰 힘이니까.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군가 맞잡을 손이라고 하는 게 중요 키워드겠네요. 두 번째 연에서는. 자, 세 번째,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은 알리라.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. 자, 뭐 바로 키워드가 나오겠네요. 작은 지붕. 자, 산속에서 밤을 맞이한다. 밤을 맞이한다. 이거 뭐 길을 잃어서 그냥 뭐 노숙하는, 그냥 뭐 어쨌든 고난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건데,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어둠처럼, 그리고 길을 잃는 것처럼, 자, 이런 이제 고통, 고난, 이런 상황일 때 그런 작은 지붕이 나한텐 되게 큰 힘이 된다 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. 네 번째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겠네요.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. 자,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불빛의 따뜻함을 이야기한 부분인데요. 자, 불빛이 멀리 있다라는 건 뭔가 목적지, 그러니까 뭐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멀리 보이면 이 사람은 어찌됐건 그 자리에서 뭐 탈수든가 여튼 죽진 않아. 근데 이제 그게 신기루일 때는 가서 죽겠지. 오아시스가 보이면 거기까지는 걸어간단 말이야. 왜? 희망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. 그죠?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그게 먼 곳의 불빛이라는 얘기겠죠. 이 나그네는 사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대상들이,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대상들이 나그네일 거고,
이 나그네는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그런 존재가 되겠네요. 자,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건 이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준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자,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불빛, 누군가와 맞잡을 손, 작은 지붕들 이런 것들이 화자가 이야기하고자 한 어떤 위안이 되는 그런 존재, 긍정적 의미가 되겠죠. 반대로 얘네들은 이제 부정적 존재들이 되는 거고. 자,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. 이런 불빛이 돼야 돼. 누군가와 맞잡는 손이 돼야 돼. 작은 지붕이 돼야 돼. 왜냐면 되게 큰 힘이 되거든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시는 성격이 사색적, 성찰적 또는 이제 고백적이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어떤 자전적인 화자의 경험, 그걸로 인한 깨달음, 그렇죠? 깨닫게 된 이런 것들을 이제 노래한 시기 때문에 주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이런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을 갖자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. 이런 대조들을 통해서 의미, 주제를 부각시켰다. 간단하죠. 그리고 기본적으로 쓰인 표현법은 이제 도치적 표현을 주로 많이 쓰였고요. 자, 이거는 뭐 거의 수필 형식으로, 수필을 워낙 쓴 사람이라 그런가, 수필 형식으로 쓴 작품이라 이렇게 이제 내용만 추리고 어떤 이제 시어들이 뭘 상징하고 있는지 이것들만 체크하면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작품이 될 것 같네요. 여기까지.